안녕하세요. 오늘 브라운백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 레드햇 SA 배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MSA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서비스 메시, 그리고 레드햇의 이 서비스 메시가 2.5 버전이 지금 가장 최신인데요. 올해 말에 이제 GA 예정 중인 서비스 메시 3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발표는 이제 크게 커뮤니티 서비스 메시와 그리고 레드의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그리고 2.x 버전, 그리고 2.5 버전, 3.0 이렇게 각각 세션을 나눠서 특징과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메시입니다. 최근까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배민이라든지 토스와 같은 곳에서 MSA 구현 사례가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MSA의 구현 방법 중에 하나인 이 서비스 메시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잠깐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서비스 메시는 누가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부분은 이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 엔지니어 분들이 이 서비스 메시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메시를 도입한다고 하면 MTLS 암호화 요건이 있거나 아니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정책을 구현하고 싶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로그 추적을 광범위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싶거나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 등이 요건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서비스 메시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메시가 없으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메시가 없이 동작을 하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로직을 코딩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로직이 이 각각의 서비스 내부에 숨겨져서 코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진단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수십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고 서비스 간의 통신도 매우 복잡하여서 새로운 장애 지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서비스 메시 없이는 이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찾아내기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면 얻는 가장 큰 장점과 내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엔드-투-엔드 암호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대해 어떤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 가장 유용하게 생각하시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MTLS를 채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인증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세부 사항을 처리하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MTLS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정책을 구현합니다. 이전에 광범위한 방화벽 규칙을 사용해서 관리했던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면 각 워크로드에 이스티오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고유한 아이디가 부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장점이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트래픽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엔지니어 분과 여러 개발자 분들께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고, 트래픽의 범주로는 매트릭 정보라든지 혹은 분산된 트레이스라든지 아니면 리퀘스트 로깅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 메시가 없는 상황이고 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령 네트워크 중단이라든지 혹은 리소스가 고갈됐다든지 아니면 간헐적인 버그라든지 물리적인 중단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때 서비스 메시의 이스티오를 사용하시면 제시도 시간초가 서킷 브레이크 사용을 자동화해서 이러한 오류를 완화시킬 수 있고, 이는 펜딩 현상과 엔드 유저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시적인 중단 관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이라든지 탄력성을 확보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레드햇에서도, 레드 오픈시프트에서도 서비스 메시를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햇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스티오랑 키알리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 서비스 메시를 통해서 여러 예측 불가능한 장애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면 유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티오 먼저 살펴보자면 기존의 VM이라든지 아니면 물리 서버 단위에서는 가령 100대의 물리 서버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이 100대의 서버를 모니터링 해야 됐지만 한 서버당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20개로 서비스가 쪼개졌다면 이 모니터링 대상이 100개에서 2000개로 늘어나면서 이 MSA 단위에서의 서비스 간 연계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장애 포인트를 찾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서비스로 가는 모든 통신의 경로를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레드햇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의 이스티오에는 이러한 트래픽을 통제하는 이러한 기능을 관장하는 엔보이 프록시라는 요소가 이 해당 기능을 제어를 하고 있으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 인보이 프록시가 파드의 사이드카 형태로 배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알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스티오를 통해서 서비스 메시를 이미 다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모니터링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제로 트러스터 네트워킹 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 번호 전반에 걸쳐 관리를 통한 어떤 안전한 트래픽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어떤 측정 항목 혹은 로그 및 분산 추적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재시도라든지 시간 초과라든지 자가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저희가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시의 이 이스티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의 이 이스티오를 사용하면 MSA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이스티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화면은 많이 보신 그림으로 예상이 됩니다.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스티오는 크게 마이크로 서비스 사이에 모든 네트워크 통신을 조정하고 제어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보이 프록시와 그리고 이 서비스가 파드 형태로 배포되어져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이 상단의 데이터 플레인 영역과 그리고 서비스를 찾고 컨피규레이션을 저장하고 인증서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프록시를 관리 그리고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 플레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금 제가 컨트롤 플레인은 서비스를 검색하고 컨피규레이션을 저장할 수 있고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제일 하단의 부분을 보시면 이 파일럿 부분이 서비스를 검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컨피규레이션을 저장하고 키타델이 이 인증서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서비스 메시의 이제 기본적인 플로우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크게 이제 인그레스 트래픽과 이그레스 트래픽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그레스 트래픽입니다.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인그레스 게이트 웨이를 걸쳐서 내부로 들어오거나 혹은 나가는 HTTP, TCP 연결을 수신하는 이 게이트웨이로 트래픽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호스트 주소가 지정이 됐을 때 적용할 트래픽 라우팅 규칙을 정의하는 버추얼 서비스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각 라우팅 규칙은 특정 프로토콜의 트래픽에 대한
즉 기준을 정의하게 되며 트래픽이 일치하면 레지스트리에 정의된 대상 서비스로 전송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트래픽에 적용되는 이 정책을 정의하는 데스티네이션 룰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정의하는 규칙은 비정상 호스트를 감지한다거나 혹은 제거하기 위한 뭐 로드 밸런싱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드카의 커넥션 풀 크기라든지, 아니면 이상값을 감지할 수 있는 설정을 지정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그레스 트래픽은 보시는 그림과 같은 플로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그레스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벌추얼 서비스를 통해서 이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찾아가기 위한 데스티네이션 룰을 통해 이그레스 게이트웨이에 접근하고, 앞서 인그레스와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 그리고 벌추얼 서비스 데스티네이션 룰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속성, 뭐 예를 들면 DNS라든지 VIP라든지 아니면 포트, 프로토콜, 엔드포인트가 이제 명시된 서비스 엔트리를 타는 그런 플로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레드의 높은 시프트 서비스 메시는 이스티오와 키알리를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인보이라든지 그라파나라든지 프로메테우스, 일라스틱 서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서비스 메시가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 2.5 버전인데, 그 이전의 버전들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됐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는 업스트림 이스티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다운스트림 미스트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미스트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랩핑해서 레드햇이 필요로 하는 기능 위주로 반영하는 릴리즈 구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스티오, 키알리, 예거 등을 랩핑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비스 메시 2.5 버전부터는 다운스트림 버전이 아닌 이스티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뭐 이스티오 버전은 1.18 버전이고 키알리는 1.73 버전을 기반으로 변경이 된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2.x, 즉 2.5 버전 이하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티오라든지 키알리라든지 예고가 랩핑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2.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스티오랑 키알리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2.5 버전에 대한 내용은 뒤이어서 이제 이어지니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이 레드 오픈 시프트 서비스 메시 2.5 버전과 그 이하의 버전에 있어서 어떤 차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의 차이 혹은 뭐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장표입니다. 특징은 예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요. 향후 릴리즈에서는 오픈 텔레메트리라든지 아니면 템포 기반의 어떤 분선 추적 아키텍처가 이제 도입이 됨에 따라서 분산 추적 오퍼레이터인 예거라든지 아니면 일레스틱 서치와 관련된 오퍼레이터는 더 이상 이제 사용되지 않으며 향후 릴리즈에서는 제거가 될 예정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최신 버전인 레드 오픈 시프트 서비스 메시 2.5 버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오픈 시프트 서비스 메시 2.5 버전부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외부 트래픽에 대한 인증서 해지 목록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게이트웨이 API 업데이트가 포함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콘솔 플러그인의 다용성 역시 추가가 되었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2.5 버전에서는 이 예거를 대처하는 템포 기반의 어떤 차세대 오픈시프트 분산 추적을 지원하는 그런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음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2.5 버전에서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콘솔 플러그인의 가용성이 추가됨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사용자분들께서는 오픈시프트 환경 내에서 이 키알리를 사용할 때 더욱 원활한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콘솔은 키알리 인터페이스를 오픈시프트 콘솔에 직접적으로 통합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오픈시프트 콘솔 자체 내에서 키알리 기능에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해당 메쉬 구성 요소를 탐색할 때 더 이상 이제 키알리 인터페이스와 오픈시프트 콘솔 사이를 전환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2.5 버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이 바로 이 오픈 텔레메트리와 템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오픈 텔레메트리와 템포가 이 새로운 분산 추적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오픈 텔레메트리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오픈 텔레메트리는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컬렉터 안에는 다양한 컴포넌트가 있는데 리시버나 프로세서나 아니면 익스포터라든지 익스텐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시버는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경우에 첫 번째 단계를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시버를 통해서 푸시를 하거나 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리시버에서 내보내기로 데이터를 간소화하는 선택적 구성 요소이고요. 익스포터는 이 처리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출하는 부분이고, 익스텐션은 상태 확인 검사라든지 아니면 권한 부여라든지 인증을 위한 확장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템포입니다. 템포는 이제 2.5 버전 이하의 2.4 버전이죠. 2.4 버전에서 예거를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징으로는 리퀘스트라든지 아니면 에러, 듀레이션 매트릭을 시각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예거랑 아니면 지프킨 또는 뭐 오픈 텔레메트리를 포함한 오픈소스 트레이스 프로토콜과도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템포 오퍼레이터는 이 템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ODF라든지 아니면 AWS S3라든지 아니면 GCS라든지 아니면 미니오를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템포 오퍼레이터가 사용하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템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드 옵저빌리티 어떤 제품이 뭐 프로메테우스라든지 아니면 로키 등과 같이 이런 제품들과도 잘 호환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체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이런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메시 3 버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 오픈 시프트 서비스 메시 3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GA가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GA의 예상 시점은 대략 올해 말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GA가 되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메시 3 버전 같은 경우에는 셀리 오퍼레이터가 원래는 가장 큰 특징이지만 아직 GA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를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메시 2.5 버전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티오와 통합을 했고, 최신 이스티오의 기능을 지원하며 크로스 플랫폼 통합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다운스트림 프로젝트가 아닌 왜 이스티오 프로젝트와 통합을 하냐라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일단 커뮤니티 이스티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고객분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레딧 역시 이제 이 커뮤니티 이스티오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의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는 다운스트림 미스티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레드햇이 필요로 하는 기능 위주로 반영해서 릴리즈를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3 버전부터는 커뮤니티 이스티오를 그냥 제품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스트림 이스티오의 설치 메커니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이스티오에서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3 오퍼레이터는 이 이스티오만 관리를 하고 인테그레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컨트롤 플레인의 뭐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카나리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다중 또는 외부 컨트롤 플레인과 같은 이런 다중 클러스터 토폴로지라든지 아니면 쿠버네티스가 아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앰비언트 메시, 즉 이제 사이드카가 없는 데이터 플레인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함께 가속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항으로 이제 그러면 이스티오 프로젝트와 통합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미스트리오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스티오에 대한 어떤 기능은 이스티오에 업스트림 되거나 혹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프로젝트로 이동될 예정이고요. 멀티 테너시는 업스트림 이스티오에서 멀티 컨트롤러 플레인으로 구현이 되고 페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스티오 에코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동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IOR이라고 해서 이스티오 오픈시프트 라우팅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제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에서 이스티오를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작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은 업스트림에 기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는 계속해서 이제 오픈SSL 기반으로 엔보이 프록시를 사용한다는 그런 특징을 계속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비스 메시 2에서는 단일 클러스터의 여러 컨트롤 플레인 혹은 격리라는 어떤 단일 기능을 멀티 테너시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네임스페이스 기반의 멀티 테너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으로는 또 분리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여러 애플리케이션 그룹들이 있지만 이스티오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할 어떤 단일 서비스 메시, 즉 이제 뭐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가장 많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그룹화해서 매우 큰 메시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이스티오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고 주로 애플리케이션 분리를 원하는 경우 가장 권장되는 접근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 컨트롤 플레인, 멀티 테너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일 클러스터에 여러 이스티오가 존재하는 사실상 뭐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2버전의 다중 멀티 테넌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별도의 관리자가 각 테넌트에 대한 어떤 고유한 구성을 제공하는 자체 컨트롤 플레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이 각 관리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지만 관리자에게는 클러스터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멀티 클러스터 멀티 테너시 방식은 더 강력한 멀티 테너시를 위해 각 테넌트의 자체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메시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페더레이션을 사용해서 메시를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클러스터와 메시를 강력하게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다중 테넌트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의 마지막 장표이고요. 그러면 이제 레딧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3버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고객들이 할 수 있는 사전 작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만약에 클러스터당 단일 테넌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이 클러스터 와이드 모드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게이트웨이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에 있어서 게이트웨이 인젝션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IOR을 비활성화하고 라우트 리소스를 사용해서 이 게이트웨이를 명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공보드리고 있고, 그 밖에도 뭐 QR리를 관리하기 위한 외부 QR리 리소스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예거라든지 아니면 템포 리소스를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고객분들께 사전에 준비해야 될 목록으로서 전달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